지금 유럽에서 코인 사업을 하던 회사가 몇 곳이나 됐을까요? 약 3,000곳입니다. 근데 7월달 지나면서 명단에 남은 회사는 244곳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244곳 명단에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5년 내내 미국 정부랑 소송하던 리플이요, 드디어 이번에 그 명단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오늘은 유럽이 문을 잠근 날 누가 안에 있었고 누가 밖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게 XRP에는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감일 앞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회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전세계 1위 바이낸스인데요. 돈도 제일 많고 직원도 제일 많고 규모도 가장 큰 회사가 왜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 올해 1월달 그리스에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근데 6월 중순에 그리스 당국이 이 신청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로이터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부 사유로 거론된 건 과거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이력, 그리고 창업자를 둘러싼 경영진 적격성 문제였었는데요. 결국에 바이낸스는 마감 엿새 전 6월달 말에 신청을 스스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유럽 이용자들은 바이낸스에서 신규 가입도, 새로운 주문도, 입금도, 스테이킹 상품도 전부 다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요, 바이낸스 쪽 입장도 그대로 한번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이용자 자산은 안전하고 언제든 꺼내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을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시 신청했다는 입장인 거고, 외신들 측에서는 그 후보지로 프랑스를 지목 중에 있는데요. 매출 충격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유로화 거래가 바이낸스 전체 거래량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이낸스가 흔들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감독기관이 뒤에서 각국의 바이낸스를 승인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월스트리트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건 바이낸스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주장 단계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날 정반대 문 앞에 서 있던 회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바로 리플인데요. 지난달 23일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고 사실상 합격인데 마지막 확인 절차만 남았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이 지나고 나서 7월 6일 최종 허가가 나왔는데요. 정식적인 이름은 CASP 라이선스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럽에서 코인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관련된 허가증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증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받은 도장 하나로서 유럽 30개 나라에서 전부 영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건데요. 나라마다 따로따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리플은 지난 2월달 돈을 보내고 받는 결제 허가증까지도 미리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승인으로서 리플은 이제 미카 규칙서를 완전히 충족한 회사가 됐다는 거고, 리플이 전 세계에서 확보한 인하권은 이제 75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허가증으로 리플이 유럽에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다음 질문이겠죠. 이번 허가증은요, 코인을 대신 보관해주는 수탁, 코인을 옮겨주는 이전, 그리고 환전 같은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은행과 기업들, 그러니까 기관들인데요. 리플의 결제 시스템은 이미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처리한 돈만 우리 돈으로 153조 원어치입니다. 그 시스템의 코인 구간이 이제 유럽 전역에서 합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조금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보이죠.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고소했습니다. 그때 코인판에서 규제 리스크의 상징은 리플이었죠. 리플은 위험해서 못 산다는 말이 상식처럼 돌아섰는데, 그런데 2026년 7월 유럽에서 규제 문턱에 걸려가지고 밖에 서 있는 건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바로 리플이죠. 5년 만에 두 회사의 처지가 정확하게 뒤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 역전 자체가 단순하게 기분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유럽의 은행과 기업들은 코인 관련 업체를 고를 때 선택지가 정해졌죠. 허가받은 회사 명단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갖춘 곳만 골라야 되겠고, 이 명단이 사실상 납품업체 목록이 됐다는 겁니다. 명단 밖의 회사랑은 아예 새로 거래를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개인 투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없는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1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허가받은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게 바로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3,000곳이 나눠먹던 시장을 이제 244곳이 나눠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번 뉴스의 진짜 알맹이는 리플이 허가증을 하나 더 땄다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시장의 파이가 통째로 다시 분배되는 순간에 리플이 받는 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럽에서 허가받은 소수 기업으로 고객이 몰리는 재편들이 진행이 될 거고, 리플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은행과 기업 고객을 늘려가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마감일 효과인데요.
허가 없는 회사들이 영업을 접게 되면서 그 고객들은 지금 강제로 이사하는 중이죠. 갈 곳은 명단 안에 있는 회사들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리플의 유럽 총괄은 유럽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수요가 빨라지고 있고, 또 리플은 규제를 완전히 갖춘 상태로 그 수요를 받을 준비가 끝났다라고 해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경쟁 구도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명단 밖으로 밀려나 있는 동안에 안에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 유리한 자리에서 손님을 맞습니다. 물론 바이낸스가 프랑스에서 허가를 다시 받게 된다, 이 구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지금으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도 확정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성이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7월달 유럽의 코인 시장은 허가받은 244곳 중심으로 재편됐고요. 전세계 1위 거래소는 그 명단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은 룩셈부르크 최종 허가로 유럽의 30개 나라에서 기관 상대 코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수 기업이 됐고요. 허가증이 그 가격은 아니겠지만 판이 다시 짜이는 시장에서 명단 안쪽에 서 있다는 건 분명한 구조적인 유리함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 밖에 선 바이낸스가 프랑스를 통해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 순간 유럽의 판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은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는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부터가 좋은 투자의 시작입니다. 특히나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 목표가를 미리 설정하고 또 계획대로 대응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게다가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추가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나누고 목표가를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시장을 모두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두는 게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투자자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 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